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중심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오감을 통해 검증된 내용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섰다 하여 과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과학의 범주에서 인식하는 작용과 또 과학을 넘어선 경지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작용을 성현의 경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주의 상태나 작용을 잘 몰라서 무엇이 성현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성현이 어떻게 다르며 그 작용 또한 어떻게 다른지 그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오늘의 이 강의를 잘 듣고 본인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 성현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내 강의는 조만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구인을 위한 파동운명 강의를 K-사이언스라는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또 함께 전 세계인을 깨우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간과 성현은 어떻게 다른지 그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는 크게 나누어 움직이는 작용과 멎어 있는 상태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세계를 태극과 무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과 무극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작용을 태극, 그리고 멎어 있는 상태를 무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같은 무극에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 그 공간과 같은 세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어야지만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과 같은 세계에 이 육각 형태가 나타나면, 이런 육각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면 이 안에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 위에 노란 것이, 노란 쪽에서 지금 나가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또 이 왼쪽에 좀 밑에서 보면은 빨아당기는 빨간 쪽의 것은 쉽게 말하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태극에 의해 나타났다가 태극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무극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서도 보면은 저 태극에서 보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저것이 바로 무극 상태입니다. 저게 무극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와 같은 태극 이전의 상태를 무극이라고 하며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을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마음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마음 역시 우주의 작용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위에 그림은 방금 보셨듯이 태극입니다. 빨간 거는 뻗어나가고 또 파란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을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헥사곤입니다. 저기 아셨죠? 저 밑에 있는 별 모양 같은 것이 육망성이 헥사곤입니다. 헥사곤,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기운이 함께 존재하는 헥사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헥사곤도 역시 뻗어나가고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헥사곤은 이렇게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뭐예요? 빨간 것이 정삼각형이죠, 밑에. 그 다음에 역삼각형, 파란 것이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과 뻗어나가는 정삼각형과 끌어오는 역삼각형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표시하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헥사곤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의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고 또 밑에 있는 저 육망성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보고 듣는 것은 모두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 같지만 끌어당기는 작용이 여러분들한테, 나를 끌어가서 여러분들 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며 또 내 말을 끌어와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우리 생각은 이렇게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원래가 저렇게 있듯이, 태극이 있듯이. 그래서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게 있고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생각은 이렇게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서 끌어온 걸 갖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끌어오는 작용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바로 생각이며 이 또한 태극인 것입니다. 아셨죠? 모든 작용은 다 태극입니다. 아셨죠? 끌어당기는 기운이 보고 들으며 끌어온 것을 그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의식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으며 생각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작용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며 인식한 것은 결코 성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현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성현의 세계는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과학은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과학이 말하는 의식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성현의 세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이해한 것을 성현의 세계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은 자기가 쌓아온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유추한 믿음일 뿐 실상이 아닙니다.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끌어온 걸 가지고서 생각하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범주를 초월한 성현의 세계는 결코 이와 같은 자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성현의 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현하고 인간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인간이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성현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의식의 생각을 멈추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멈추고, 자의식의 생각을 멈추고 생각 이전에 무국을 느껴보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무국의 상태가 나타나게끔 수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 혹은 참선이라고 하는 수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명상한다고 이렇게 참선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생각 이전의 세계가 떠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련을 한다고 하여 무국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무국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성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은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형상일 뿐 무극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건 본능이 나타나는 거지 무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본능은 뻗어나가는 영혼 속에 들어있는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게 본능입니다. 그 본능은 영혼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성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그동안에 받아온 쇼크, 여러분들이 받아온 쇼크나 정신적인 쇼크나 아니면 깊은 생각 등이 영혼에 각인되었다가 나타난 결과일 뿐 결코 무극의 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쇼크가 왜냐면 영혼에 각인이 되니까 그 쇼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무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현을 꿈꾸고 또 그 세계를 알고 있듯이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성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선이나 명상으로는 결코 무극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선도 안 된다, 명상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옛날에 석가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색은 보고 들으면서 아는 세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 이런 것, 이 자의식이 아는 것, 그건 전부 다 그게 세계예요. 아는 세계. 그리고 공은 바탕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무극입니다.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은, 색은 아까도 얘기했죠. 태극 설명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서 태극이라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태극은 쉽게 말하면 그게 색이고, 그 다음에 무극은 쉽게 말하면 공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색 즉시 공, 색은 즉 공이다. 그리고 공은 즉 색이다 라고 옛날에 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색과 공은 이렇게 작용과 상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보고 들으면서 아는 세계, 그리고 공은 바탕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무극입니다. 그래서 색과 공은 이렇게 작용과 상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에요. 무극과 태극이 함께 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색을 통해 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색 즉시 공이라 그랬으니까 색을 통해서 공을 얻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기 때문에, 공에서 색이 나온 거예요. 공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기 때문에 색을 통해서는 결코 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색 즉시 공이라고 했으니까 색을 통해서 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자의식의 계산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색 즉시 공을 착각하여 색과 공의 관계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에서 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공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얻는 방법은 뭐냐? 색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색의 작용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없고, 공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색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즉 공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이 즉 색이라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공을 거꾸로 드러나야지만이 공이 즉 색이라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공 즉시 색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으로부터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공으로부터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생각이 공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올라간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공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신수가 썼던 말도 그게 쉽게 말하면 자의식적으로 쓴 거죠. 그걸 해능이 꼬집은 거죠. 그런 얘기가 전부 다 생각이 공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생각이 공은 아닌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공이 드러나기 위한 과정을 눈물겹게 겪으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던 세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한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진실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공의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자의식적 판단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같은 오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동력이니 능동력이니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의식도 그렇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지만 지금 어린애들은 새로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시대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또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자의식이 강해 새로운 것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은 다릅니다. 어린애들은 자기 아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직접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아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내 말도 자기 아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아는 식이 그것이 없으면 내 말을 이상하게 듣거나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아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아무리 좋은 장비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뭐 태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사이파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이파워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사이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지금 중국은 엄청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갔다가 전부 다 어차피 그것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잘 알고 있지만 사이파워를 보거나 듣지 못한 일반인들은 감히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지금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이파워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직접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천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될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휴대폰을 주면은 그 사용법을 몰라 난감해 하지만 그 사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주면은 휴대폰이 뭔지도 모르면서 휴대폰을 주면은 만지작거리면서 놀다가 그 기능을 저절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주면은 얼마 있다가 다 가지고 다 놀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어른들은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 모르는 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는 것도 있어봐야 자기 아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마음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이퍼 같은 이런 어려운 것,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퍼 또한 먼저 받아들여야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지
알고 터득하려고 하면 결코 터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래서 사이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른들은 자기 아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는 수도 많아요. 또 아이들은 먼저 받아들여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퍼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하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방법을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 결과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오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끌어당기는 기운이 자기 끌어당기는 기운이 내 말 사이퍼도 끌어오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보통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끌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려고 아는 걸 끌어오려고 하면 알지 못해서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아는 것을 갖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는 식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성현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성현이 되려고 그러면 성현의 세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죽는 과정을 스스로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자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알아봤자 그건 전부 다 성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왔던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과학이에요. 안다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과학적 범주를 넘어선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만 과학을 영위해 공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터득해야만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공을 안다고 해서 성현이 되는 게 아니고 공을 터득해야만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현은 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터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터득해야만 전체 세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작용 모두를 말입니다. 예. 공은 틀림없이 있지만 공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공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우주와 하나가 된 자, 그것은 공을 터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하라타라 하나라고 합니다. 공을 터득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고 그것이 하라죠. 하라. 그리고 공이 드러나기 위해 자신을 불태워야 하며 그것이 타라입니다. 자신을 불태워라. 타라. 그렇게 자신이 불타 없어지면 그때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타라 하나예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것은 이렇게 하라타라 하나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성현인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